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학교 나오죠? 학교 나오실 때는 수행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있어야 하고 교과서 안에 다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험도 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세계사 파트나 뭐 이 이제 여러분 등교한 이후에 수행평가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전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서머리를 한다거나 뭐 훑어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는 거의 2번 반 정도 제가 온라인 수업을 다 했어요. 이제 제가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충실히 잘 들은 친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안 들은 친구들도 지금이라도 얼른 잘 들으시면 되겠죠.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따로 여러분 시험을 대비해서 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이미 다 설명은 됐지만 다시 짚어드리는 게 바로 양세법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3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7쪽. 237페이지를 보시면 당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통치 체제 이야기 나오고 당태종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2번하고 3번 제가 수업할 때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237페이지 자료 1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당나라가 농민을 어떻게 지배했냐라는 그 부분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일단 기본은 무엇이냐? 나라가 농민에게 땅을 줍니다. 나라가 농민에게 땅을 보시면 일정한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걸 무슨 제라고 하죠? 그죠? 균전제라 하죠. 균전제. 균전제는 땅을 균등하게 준다, 그러니까 땅 나눠준다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당나라가 아니라 이미 북이 때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사용이 됐었다. 그러면 땅을 그냥 공짜로 주냐? 그게 아니라 땅을 받았으면 농민은,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농민이 주체라는 거죠. 농민은 땅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도 내야 되고 군사로서의 군복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무라는 거죠. 이거에 근데 가장 큰 전제는 뭐냐? 나라가 농민한테 뭘 줬다? 그죠? 땅을, 토지를 줬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이게 전제가 돼. 그 다음에 땅 받은 농민이 뭔가를 나라에 내는 거죠. 그 뭔가를 내는 건 바로 뭐냐? 조용조라고 하죠. 세금이에요. 그리고 군대 복무하는 건 뭐라고 해요? 부병제라고 하죠. 부병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나라 하고 있어요. 당나라. 당나라가 농민을 다스리는 체제, 그리고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일단 나라에서 뭘 준다? 당나라는 땅을 준다. 우리가 이걸 무슨 제라고 한다? 균전제라고 한다.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농민이 땅을 받으면 이 농민은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군대로서 군 복무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 복무라는 거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전쟁이 났을 때 군사로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병사로서 일을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세금을 부르는 칭호가 방금 뭐라 했죠? 조용조라 했어요. 군 복무로 하는 거는 부병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빨간색. 조용조의 경우에는 조용조 따로따로죠. 앞에 보시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조는 곡물, 농사 지었으니까 나오는 것 갖다 내라는 거죠. 여기는 곡식, 곡물입니다. 그러면 용은 뭐예요? 2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일 동안 노동력을 쓰는 거죠. 나라가, 국가가 와서 여기다가 성벽을 쌓아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기다 저수지를 파라 그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끝에 있는 조는 뭔가요? 그죠? 옷감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곡물, 그리고 일하는 거, 그리고 옷감. 해서 세 가지. 여기네 조는 옷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은 나라에서 뭘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균전제가 굳건할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평상시에는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와서 훈련 받아라 하는 시간 동안 훈련 받고 진짜로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군에 들어가서 이제 병사로서 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제라고 해요? 부병제랍니다. 부병제.
부병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교과서 볼게요. 농민은 농사를 짓는 틈틈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병사로 복무하였다. 그만 이 말은 농민의 원래 직업, 진짜 농민의 직업은 농사 짓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병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로서의 일은 본업인가요? 부업인가요? 그러니까 부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업으로서 병사로 이제 일을 하는 거. 그걸 바로 부병제라 합니다. 부병제. 근데 이거 역시 부병제 역시 전제가 되는 것은 나라에서 농민한테 뭘 줬을 경우다? 그렇죠. 땅을 줬을 경우다. 무슨 제의 경우다? 균전제의 경우다. 균전제가 굳건해야 조용조가 가능하고 균전제가 굳건해야 부병제도 가능합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무슨 나라 하고 있죠? 당나라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에. 자, 그런데 당나라에서 큰일이 나죠. 약간 옆으로 갈게요. 자, 자료 3번 보시면 당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죠? 그죠? 안사의 난이 터지죠. 안사의 난은 공부했죠.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었다. 8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이죠. 안사의 난으로 지방 절도사의 세력이 커지고 여러분 교과서 23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다. 그죠? 안사의 난 이후 지방 절도사의 세력이 커지고 여기 보면 균전제와 부병제 등 당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붕괴되면서 급격히 쇠퇴했다. 이 말 나왔죠. 기억하시죠? 이 안사의 난 기억하시죠? 오른쪽 가볼게요. 다시 237쪽.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나라가 제대로 통치하려면 중앙정부가 힘이 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방 관리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농민에게 땅을 잘 나누어 줬는데 이제 이거 컨트롤 돼요? 안 돼요? 균전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균전제가 무너져 버려요. 보시면 교과서에도 그 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농민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무슨 제의 붕괴? 균전제의 붕괴.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족이 장원을 확대하자라고 되어 있죠. 귀족이 누군지는 아실 거고, 장원을 한 건 뭐냐? 장원은 넓은 땅을 사실은 말합니다. 농장처럼 큰 땅, 넓은 땅, 엄청 이제 광대한 땅, 그 땅이 내 땅이다. 그럼 귀족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귀족 입장에서야 좋지. 원래 그 땅 주인이었던 가난한 농민들은 나라에서 받았던 땅이지만 귀족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나라가 와서 멀쩡할 때는 중앙정부가 와서 귀족을 혼내줘야 되죠. 귀족을 혼내고 땅을 다시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지금 안사의 난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거 못하죠. 그러다 보니 귀족들은 더 한마디로 나대면서 농민들을 괴롭히고 농민들의 땅을 뺏어요. 농민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 장원을 형성했다. 네, 여러분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제 장원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완전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제라는 거는 이제 제도를 뜻하잖아요. 근데 이거 장원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고 이제 귀족들이 이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이제 장원이란 건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은 장원을 확대하고 덕분에 가난한 불쌍한 농민들은 소작농이 됐대요. 소작농이라는 거는 내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귀족 땅에 가서 한마디로 땅을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받은 거를 농사를 지어서 이 귀족에게 일정량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한마디로 땅 없는 사람, 땅이 없는데 빌려서 쓰는 사람, 빌려서 농사 짓고 겨우 산다. 이게 소작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농민의 입장에서 소작농은 이제 비참하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안사의 난 이후로 중앙정부가 힘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족들은 기분 좋고 농민들은 갈수록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렵게 뭐가 무너졌다고? 그죠? 균전제가 붕괴됐다라고 얘기하죠. 균전제가 붕괴되면 모두 같이 와르르 무너지겠어요? 이 전에 나왔던 그죠? 조용조도 붕괴될 거고요. 부병제도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와르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그래도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래도 나라 입장에서는 군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사의 난 이후에 바로 당나라가 망해버린 게 아니었죠. 안사의 난은 8세기였고 당나라가 망한 건 10세기였어요. 10세기. 그러니까 안사의 난 이후의 상황에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냐.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자, 내용 보세요. 정부는 토지를 잃어버린 농민에게 더 이상 세금을 걷기 어려워졌다. 이 말이 바로 어려운 말로 뭐의 붕괴? 그렇죠. 조용조의 붕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군사 복무도 당연히 안 돼. 뭐의 붕괴? 부병제의 붕괴.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도 나라 운영을 해야 하니까 새롭게 만든 제도가 바로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양세법 그리고 모병제랍니다. 더 이상 균전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균전제는 더 이상 없고 고로 조용조도 없고 부병제도 없어. 하지만 나라 운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을 바로 우리가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라는데 일단 양세법 먼저 봅시다. 양세법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데 이 한자로 이거 뭐라 하냐면 두 양이거든요. 둘, 하나 둘 할 때 둘. 그래서 세금을 몇 번 낸다? 2번 낸다. 이런 뜻이에요. 2번 내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자신 있게 여름과 뭐 가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료에서 보면 여름과 뭐 동세라고 해서 겨울 동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은 낸다.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2차례에 걸쳐. 2차례에 걸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과 가을에는 반드시 여름과 가을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버릴게요. 어떤 책은 여름, 어떤 책은 어떤 사료는 겨울이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세금은 2번 낸다. 이건 맞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세법이란다. 양세법. 양세법. 양세법은 세금을 2번 내는데 여름 또는 가을에 낸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처음에 조용조의 경우에는 곡식도 내고 옷감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복잡했네요. 근데 지금 나라꼴이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뭘로 내라? 돈으로 냅니다. 화폐. 돈으로 내라.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필요한 거 산다 이거죠. 알아먹었죠 여러분? 이 화폐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화폐 또는 돈으로 낸다. 근데 이 돈을 거둘 때 여러분 항상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조용조의 경우에는 국가가 농민에게 땅을 주고 그 농민한테 내라. 즉 세금을 내는 기준이 뭐냐면 남자,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양세법의 경우에는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안사에 난 이후로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진 당나라의 일반 농민들이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도망을 다니기도 합니다. 세금 내기도 어렵고 귀족들이 괴롭히고 있던 땅도 귀족이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곳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농민을 기준으로 잡아서 세금을 걷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농민들은 돈 내고 뭐 세금 내고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오기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세법의 경우에는 이거 중요해요. 양세법의 기준은 뭐냐? 교과서 이미 나와 있죠. 재산입니다. 재산. 여기 있죠. 재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 중요해요.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재산 없으면. 한마디로 나라 입장에서도 거둘 만한 데서 이제 걷겠다 이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양세법의 경우에는 세금을 몇 번 내기 때문에 양세법이죠. 그죠? 2번 냅니다. 횟수는 몇 번? 2번 낸다. 2번 낸다. 언제 내냐는 여름, 가을이 여러분 교과서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은 여름, 겨울이라고 하기도 한다. 뭐 다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낼 때 뭘로 내라? 나라에 내야 하는 것이 뭐냐? 기존의 곡식이나 노동력이나 옷감이 아니다. 이제 뭘로 그냥 한꺼번에 축 내라? 그렇지. 화폐로 내라. 내야 하는 원칙. 그리고 내는 것은 화폐다. 그리고 걷어가는 기준. 양세법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바로 뭐다? 재산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낸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죠? 그러면 지금 양세법 했으니까 하나 더 있죠. 무슨 제? 그렇죠. 모병제. 모병제 한번 봐볼까? 모병제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자가 들어가니까 군사, 병사를 얘기하겠죠. 예, 이전에
이전에 균전제가 멀쩡할 때는 무슨 제였어요? 균전제가 멀쩡할 때는 그죠? 부병제였죠. 근데 더 이상 균전제가 멀쩡하지 않아서 부병제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모병제다. 모병제는 병사인데 모집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 말 있죠? 병사를 모집하여. 이 말이 모병제예요. 병사를 모집해서 군대의 빈자를 메꾸었다. 이 말은 직업으로 군인을 삼는 거. 직업 군인을 뜻합니다. 직업 군인. 이전엔 아니었죠. 이전에 있었던 부병제의 경우에는 원래 직업은 농민이고 부업으로 병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무슨 제였어요? 부병제였는데 더 이상 균전제가 이제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균전제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부병제 역시 불가능해지고 그렇지만 군사는 필요하니까 병사를 모집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걸 바로 무슨 제라 한다? 모병제라 하고 요즘으로 흔히 생각하면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직업 군인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업 군인이라는 거는 나라가 뭘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세금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아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죠? 양세법에서 아까 뭐 낸다 했어? 화폐 낸다 했죠. 필요한 데다 사서 필요한 데다 돈을 쓴다. 그래서 이런 화폐들, 이렇게 들어온 재산, 이렇게 들어온 현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병제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쓰이겠죠. 나라에서 필요한데 돈 쓰고 그리고 모병제 운영하는데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양세법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양세법과 모병제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였죠? 무슨 난 이후? 무슨 난 이후? 그렇죠. 안사의 난 이후. 안사의 난 이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안사의 난 이후의 변화 중요하다. 이전에 세금 걷는 제도가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새로운 거 등장한 걸 우리가 양세법 그리고 모병제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열심히 따로 이것만 위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안 봤다면 어쩔 수 없고 내 말 알죠?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 듣고 정리하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학교 등교하신 이후에는 수행평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책 반드시 준비하세요. 제가 미리 다 지금 이 수업은 이미 사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등교하기 이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못 들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수업을 안 들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납시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그럼 빠이.